서울의 한 장례식장. 빈소를 지키는 상주 앞에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이 찾아옵니다. 왜 사위가 여길 지켜? 상주 노릇할 아들이 버젓이 여기 있는데. 형님도 안 계시고 이제부터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불러. 나도 사위 대접 제대로 해줄게. 응? 아내의 장례식에 내연녀와 그 아들까지 데리고 나타난 장인. 사위가 몹시 곤란한 듯 보이는데요. 근데 장인어른, 이분이랑 같이 계시면 집사람이 안 좋아할 텐데요. 안 좋아하면 어쩔 건데. 이제 딸은 출가에 왜 있냐? 근데 애들은 집사람이랑 처자들 금방 올 겁니다. 이래서 딸 자식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야. 자네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주변 정리 좀 해. 네, 그래도 어서. 막무가내인 장인과 그 일행을 차마 어쩌지 못하는 사위. 자기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아무도 반기지 않을 곳에 당당히 나타난 장인과 내연녀. 누구보다 분노한 것은 망인의 딸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요, 나타나길!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조용히 못하니? 어디서 배운 것 없이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듯. 아버지! 딸 자식들 버리정머리 가르쳐놓은 건 하고는 너희들이 이러면 죽은 네 엄마 욕 먹이는 거야. 알긴 아니? 엄마 생각하는 척 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버지가 죽인 거라고요! 그래.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장례 끝나는 대로 엄마 집 정리해놔. 뭐요? 네 엄마가 집은 제사 지낸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유언한 건 못 들었어? 제사에 당연히 우리 맞선주 수민이가 지낼 거니까. 나가요. 나가세요. 나가라고. 우리 애기한테 누가 아버지예요? 평생을 내팽개쳐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예요? 우린 아버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싸움.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살던 집을 찾아온 큰딸. 그녀는 집에 불이라도 지르려는 듯 휘발유를 끼얹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만해!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아 그만해! 뭐하는 이거 너무 미안하라고 좀! 차라리 불살라 버리는 게 나아. 엄마가 평생 산 집이야. 이걸 아버지한테 주느니 차라리 불태버리는 게 나아. 아, 자기야 참아 어쩌려고 이래! 이래서 진짜 정말 큰일 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 난 이러고 못 살아. 어디까지 이러나? 우리 누구 믿고 살아? 엄마, 이 집 못 지켜서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집을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억울한 딸들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달 후 아버지와 큰딸은 재판정에서 만났습니다. 맏딸 은희 씨가 다른 자매들을 대표해 아버지 영식 씨를 상대로 낸 소송. 과연 딸들은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한 달 전 원고 최은희 씨의 어머니 박재란 씨가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집과 예금 등 10억 원가량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상속권은 원고를 비롯한 3명의 딸과 피고인 남편 최영식 씨 그리고 배다른 남동생 6명에게 있습니다. 사망 전 어머니 박재란 씨는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제사를 지낼 자식에게 유산 중 8억 상당의 집을 남기겠다고 지정했습니다. 원고 최은희는 피고 최영식과 배다른 남동생 최수민의 제사 주재자 지위 박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제사를 지낼 권리를 요구하고 나선 딸. 과연 법은 딸들의 편에 서줄까요? 박재란 씨의 제사 주재권은 법적으로 피고인 남편 최영식과 외아들 최수민에게 있습니다. 즉 유산으로 집을 받을 권리가 애초에 가족 중 2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피고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원고의 청구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원래 제사는 장남이 지내도록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지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혼외자가 한 명 있었고 이 당시 호적상으로는 혼외자가 장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남의 제사 주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장녀가 결국 장남을 상대로 제사 주재자 지위 박탈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엄마의 제사를 맡길 수 없다는 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바람을 피우며 저희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엄마 제사를 맡기겠습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산 거 돼지고기로 우리 제육볶음 해 먹어요. 내가 그건 잘하지. 5명의 딸을 둬 동네에서도 딸 부잣집으로 통했던 은희 씨네. 평생 외도를 하며 밖으로 돈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어딜 싸돌아다니게 이겨. 너희들은 애비한테 인사도 안 하니? 내가 그러니 집구석이 들어올 마음도 에휴. 1년 만에 집에 와갖고 애들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형님, 저도 왔어요. 병원에서 아들이라네요. 왜 못 해준다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난 이혼 못 해준다고 했잖아.
두 집 살림을 하든 세 집 살림을 하든 마음대로 해. 아들이래잖니. 네가 못나는 아들 4대 독자. 그럼 내 아들을 사생아 만들어? 어? 아이는 호수 결리는 거 나 반대 안 해. 하지만 이혼은 안 돼. 아니 그럼 내 아들을 형님 아들로 하겠다 그거예요? 형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이놈이 어디서 엄마, 아버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우리도 이제 다 컸어. 아버지 없이도. 그래. 제발 좀 네 엄마 고집 좀 꺾어봐. 어? 다들 한 말 말어. 난 이혼 못해줘. 이 사람 안녕. 그래.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자, 가져.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며 이혼을 요구해온 아버지.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도 그런 상황은 충격이었는지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더라고요. 119 신고해. 엄마 정신 차려.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진 어머니. 하지만 그 일은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너 머리가 정이야. 엄마, 내가 아들 못 가지. 아니, 아들로 살게. 그러니까 아들 없다고 기죽지 말고, 어? 죽으려고 하지 말고. 미치. 나 어떡하면 좋니? 그 후 둘째 딸은 아들 역할을 자처하며 직업 군인이 됐습니다. 정희는 전화 자주 와요? 며칠 전에 훈련 들어가면은 연락 안 될 거라고 전화 왔었어. 걱정이다. 시집 갈 생각은 통 없는 건지. 하야만 별종이야. 아니, 걔가 군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엄마! 저기! 두 달 전 가족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한 사건. 군인이 된 둘째 딸 정희 씨가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딸을 잃었지만 딸의 장례를 다 치르도록 아버지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아간 큰딸. 하지만 기가 막힌 소식만 듣게 됩니다. 해외여행이요? 모르고 왔구나. 사망 보상금 중 절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수령해 가셨는데요. 이런 방구 없이 딸의 사망 보상금만 몰래 타간 아버지. 어머니 재란 씨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네가 사람이야.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 목숨 값으로 청년이나 놀러를 가. 이건 봐, 이게 펜나게. 둘째 죽은 게 내 잘못이야. 내가 군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애 장례식에는 곱빼기도 안 보이다가 애비라고 돈만 챙겼어. 형님, 그거 오해세요. 나라에서도 엄마 아버지 반씩 나눠주게 돼 있다는데. 입 다물어. 조신하게 데리고 있다가 시집이나 보낼 것이지. 거기 지혜비한테 거품 물고 덤빌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예비라는 게 죽은 자식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 성질머리가 그래서 딸년들이 너 닮아서 팔자들이 그런 거야. 알아? 엄마 괜찮아? 뭐 하는 거야? 네 엄마가 먼저 시작했어. 왜 이래? 가만 안 둬? 야! 뭐 하는 거 어디서 냐? 이거 어디서 냐? 야! 당신 아줌마 정말 뭐야? 뭐가 어떻게?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 재란 씨는 결국 그 일이 충격이 돼 사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엄마 정신 차려! 피고가 군대에서 훈련 중 사망한 둘째 딸의 사망 보상금을 받은 것은 적법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노릇 한 번 안 한 피고는 법의 허점을 노려 둘째 딸의 사망 보상금 1억 6천만 원 중 절반을 사전에 아무런 상의조차 없이 이내 받아갔습니다. 결국 그 일에 격분한 원고의 어머니 박재란 씨가 남편을 찾아가 따지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박재란 씨가 자신의 재산과 유산을 피고 최영식 씨에게 맡기고 싶어 했을까요? 박재란 씨의 사망 자체는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유언장이 작성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유언장에서 특별히 제사 주재자를 지정하지 않은 건 당연히 남편과 아들이 제사를 지낼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도의적으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피고의 도덕성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영식 씨도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판사님, 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애인데 자식들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둘째 딸 죽고 저도 정말 따라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도둑은 취급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애초에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바깥으로만 도시니까 며느리 보기 미안해서 어머니께 주신 건데 그게 왜 아버지 거예요? 예, 큰애야. 너는 받을 게 없어서 섭섭한 줄 내가 알겠는데 너 네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 네 엄마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 줄 아니? 과연 딸들이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이혼해준대? 여길 어떻게... 정리해야지. 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내 아들 수민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야? 난 죽어도 이혼 안 해줄 거야. 그렇다고 네 자식을 무작정 내 호적에 올려서
편안케도 안 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 사람 이번에도 몽창 들어 먹었다며. 세 식구 길가에 나 함께 생겼다던데. 여보, 말 좀 해봐. 그냥 친권 포기 박스에 사인만 하면 돼. 그럼 호족이 깨끗하게 내 자식이 되는 거고, 두 사람 살 길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러면 어떡하니? 이혼은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하고 사돈업자 정말 세상을 만들 거야? 그럼 난 뭐야? 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이제는 씨바드 취급이야? 잘 생각해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건은 더 나빠질 테니까. 아이고 지금 왜 이래 좀. 당신이 날 가졌잖아. 아들도 있고 허울뿐이 만날 자리가 보안이 탐이라 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응원하는 거 수민은 결국 딸들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 받은 돈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우리 수민이 엄마 기다렸어? 이제 가자. 이놈 아들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는 정말 자기가 낳은 친아들처럼 대했어요. 박재란 씨는 생모가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최수민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모든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재란 씨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각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혼외자를 친아들로 인정했다는 주장. 하지만 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니네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엄마 나보다도 아들을 더 바랐던 사람이야. 안 그러면 왜 이혼 안 해줬겠니? 그거야 지금 제 맘과 같은 거였겠죠. 아버지가 미우니까 뭐든 아버지 마음대로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애비가 네 엄마한테는 섭섭하게 했을지 몰라도 너한텐 나 하느라고 했어. 아니니? 어서 오세요. 할 말 있어 왔어요. 소식을 끊고 남남처럼 지내야 했던 부녀. 하지만 큰딸 은희 씨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돈들 집에서 이 양반이랑 나랑 사는 걸 모른다? 그럼 자네 같으면 내 남편이 바깥에서 딴 살림 차리고 산다고 광고하겠나? 다른 건 안 바래요. 상견례장하고 결혼식장이만 와줘요. 나야 애비 되니까 가야지. 아유, 당신이 거길 왜 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님도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네요. 그쵸? 아줌마는 가만히 있죠? 울 거예요, 말 거예요? 알았으니까 오늘 그만들 하고 어서 돌아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서. 예, 그래야 상견례 날짜 잡히거든 알려다오. 그리고 결혼 자금도 보태줄게. 아버지, 난 아버지가 결혼식장에도 안 온다고 할까 봐. 이 쓸데없는 걱정. 내가 남편 노릇은 못해도 아빠 노릇은 한다. 비록 외도로 가정을 지키진 못했지만
아버지로서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고 싶었다는 영식 씨. 네가 고생이 많다. 약속대로 큰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 영식 씨는 다른 딸들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딸들도 아버지 영식 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내 말은 사실입니다. 결혼 사진 보여드려요? 아버지,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실 순 없으세요? 이 순간 난 떳떳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점 없어. 물론 피고가 외도를 하고 가족을 떠나 산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해도 아버지 아닌가요? 존경할 수 없는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들이 아버지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권리는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무를 떠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 그 아버지가 약속대로 결혼까지 잘 도와줬나요? 아니요. 아버진 저의 결혼을 약점 삼아서 엄마와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만난 얼마 후 딸을 따로 불러낸 아버지. 정말 딸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딸 앞에 내민 건 아내와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네 엄마 설득해. 나랑 이혼 도장 찍으라고. 그럼 상견례든 결혼식이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아버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잖아. 공평하게 넌 시댁에 흠 안 잡혀도 되고 난 첩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난 하루라도 빨리 엄마가 이혼했음 하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딸 결혼식을 갖고 협박하는 건 아니죠.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아버지도 이혼하고 저 여자랑 사는 거 포기하세요. 공평하게요. 예! 이거 나야! 결국 그 일로 딸 은희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고 내연녀를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당장 고소 취하 못해?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변에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 너희들 고소 취하 안 하면 나 지금 당장 은희 너 시댁딸집 찾아갈 거야. 아버지 진짜 우리 친아버지 맞아요? 시끄러! 그러니까 당장 고소를 취하하든지 아니면 네 언니 시댁으로 가든지 택해! 딸 은희 씨는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난리 끝에 시댁 어른들과 상견례는 하게 됐지만 아버지 눈치 보느라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죠. 형님.
동서분 드시나 봐요? 네. 어머, 형님. 거짓말도 잘하시네. 여보, 내 얘기 안 했어요? 사돈 어른들도 아실 건 아셔요. 박씨 미쳤어? 말씀 보세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려줄까요? 이 결혼 사기 결혼이에요. 악의적으로 큰딸 결혼에 흠집을 내려는 듯 보이는 내연녀. 이봐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은희 쟤 형님이 낳은 딸 아니라며. 너 미쳤어? 은희 친엄마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라 그랬지 않나? 그치? 딸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고도 아버진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은희도 알 건 알아야지. 다 컸으니까. 여보! 그러니까 이혼해달할 때 해주지 그랬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지? 은희야,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이 결혼 없던 걸로 아시죠? 잠시만요. 사돈 어른. 큰딸 은희 씨는 아버지 영식 씨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재란 씨는 그런 큰딸을 자기가 낳은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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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어떻게? 엄마! 잠깐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딸의 결혼까지 망치려 했던 이 사건은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남편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지만 최근까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엄만, 정말이지 제가 조금도 눈치 못 채게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친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땐 나도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너도 네 엄마 제사 유산 운날 처지 아니잖아. 안 그래? 이 법정안 누가 피고의 사과를 진심으로 생각할지 궁금하군요. 자식의 불행 따윈 애초에 피고의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죽자마자 보상금을 챙겨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셨겠죠. 보자니까 정말 너무하네. 이거 와요 변호사 양반. 내 딸 사망 보상금 예비가 가져간 게 뭐가 잘못된 거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 제사, 얘들 엄마 제사 내 아들이 다 지낼 거야. 근데 그 돈 가져간 게 뭐가 그리 잘못됐어? 정이랑 엄마 제사를 왜 저 여자 아들이 지내요? 누가 바란다고요? 내가 지낼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들 하는 거야. 우리 집 장손이 수민이야. 장손이 지내게 돼 있어. 그 재산은 내 말이 틀렸습니까? 진짜 제사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좋다. 다 좋아. 이 애비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 다 내 포기를 하마.
그러나 수민이 네 동생이야. 니네들하고 핏줄이 같다고. 그러니까 죽은 네 엄마도 아들로 인정한 거 아니냐? 재판이 진행될수록 점입가경, 뻔뻔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아버지 영식 씨. 법적 권리를 무기 삼아 휘두르는 피고 측. 이에 맞설 원고 측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피고,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죠? 집니다, 책임. 내 권리 다 포기할게요. 그렇지만 우리 집 4대 독자 내 아들만은. 그 순간 원고 측 변호사가 영식 씨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원고 측에서 들고 나온 새로운 사실로 재판정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유감스럽지만 아드님은 생물학적으로 피고의 아들이 아닙니다. 뭐 생물학적 이 양반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가만. 변호사 양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여기 피고와 아들 최수민 군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남남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원고 측에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아버지 영식 씨가 모르는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우리 수민이 얼른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땐 엄마가 다 얘기할게. 엄마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집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우연찮게 내연녀 옥경의 혼잣말을 듣게 된 맞사위 수호 씨. 처남의 출생에 의심을 품게 됐다는데요. 자네 뭐 하는 거야? 흰머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재밌겠다. 야, 잘하네, 승민이. 오, 재밌게 해. 여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식 씨는 10년이나 깜쪽같이 속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게 사실이니? 말해봐! 거기 아주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최수민 군이 피고와 아주머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야, 이거 지금 뭐야? 너 바로 들어봐.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수민이 너 어떻게 했다고? 여봐, 수민이가. 결국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도 얻지 못하고 5 딸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아버지가 되고만 영식 씨.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이미 준비돼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장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바 소송을 조정에 붙여 공동 상속인들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딸들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제사 주제자 지위를 받아 큰딸 은희 씨가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영식 씨는 내연녀와 헤어지고 아들에 대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